에도가와 란포지온 감담 구자형.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극단적으로 꺼리는 마사키 아이조에게도 예외적으로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실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아버지의 영향력 덕에 한 상사의 관리직을 맡고 있는 이케우치 고타로란 마사키와 동갑내기인 젊은 청년이었다. 이케우치는 마사키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사람이었다. 밝고 사교적이며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감각이 예리한 사람이었다. 또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성격의 멋진 남자이기도 했다. 그는 마사키와 집도 가까웠고 초등학교도 같았던 인연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는데 둘 다 청년기에 접어들 무렵 이케우치는 마사키의 기묘한 사고방식과 언행에 오히려 매료돼 그를 일종의 철학자 친구로 여기게 됐고 이를 자랑으로 여기게 됐다. 마사키는 오히려 그를 피하려 했지만 이케우치는 자주 그를 찾아와 엉뚱한 논쟁을 걸며 즐거워했다. 또한 화려한 사교 생활에 익숙한 이케우치에게 마사키의 음침한 서재와 마사키라는 인간 자체는 최상의 휴식처이자 오아시스와 같았다. 그런 이케우치 고타로가 어느 날 마사키 집의 5평짜리 응접실에서 마사키는 이 유일한 친구조차도 창고 안으론 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화려한 삶의 한 단면을 떠들어대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야, 나 최근에 키노시타 후요라는 배우랑 친해졌다? 진짜 이뻐. 그러면서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마사키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친해졌다라는 것이 단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님을 암시하는 표정이었다. 야, 들어봐. 이 얘기엔 너도 좀 흥미가 당길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그 키노시타 후요의 본명이 키노시타 후미코거든. 기억 안 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주 장난쳤던 아이 그 예쁘고 우등생이었던 여자의 말이야. 아마 우리보다 3학년 정도 아래였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사키 아이조는 깜짝 놀랐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7살이 된 지금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얼굴이 빨개지는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울음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눈물이 북받쳐 올랐던 것처럼 자신의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음을 의식하면 할수록 점점 더 눈아래가 뜨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애가 있었나? 하지만 나는 너처럼 조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이 어두워서인지 이케우치는 마사키의 얼굴이 붉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약간 불만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아니야, 모를 리가 없어. 그냥 학교 전체에서도 소문난 미소녀였으니까. 야, 너랑 한동안 같이 연극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어때? 키노시타 후요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어릴 때 얼굴 그대로니까 너도 보면 분명 기억날 거야. 이케우치는 마치 키노시타 후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듯한 태도였다. 후요라는 예명은 몰랐지만 마사키 아이조는 당연히 키노시타 후미코의 어렸을 때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서는 그가 얼굴을 붉힌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추억이 있었던 것이다. 소년 시절의 그는 앞서 말했듯 극도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지만 그가 말한 대로 조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 같은 학교의 여학생에게 동경심을 품는 것도 남들보다 더 강했었다. 그런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당시 중학교 3학년까지 몰래 사모했던 여학생이 바로 키노시타 후미코였다. 물론 이케우치 고타로처럼 그녀가 등교하는 길에 나타나 그녀의 리본을 잡아당기고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즐기는 대담한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감기에 걸려 학교를 쉬는 날이면 열로 흐릿해진 머릿속에서 후미코의 미소를 떠올리며 뜨거워진 작은 팔로 자신의 가슴을 껴안고 한숨을 내쉬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그의 어린 사랑에 정말 기묘한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중학교 2학년 시절 같은 반의 말썽꾸러기 대장인 입 주변에 벌써 수염이 보일 정도로 덩치가 컸던 한 소년으로부터 키노시타 후미코에게 연애 편지를 쓰라며 대피를 명령받은 것이었다. 그는 물론 반에서 제일 소심한 나이였기에 이 덩치 큰 소년에게 이미 겁을 먹고 있었고 잠깐 이리 오라며 어깨를 잡혔을 때는 예의 그 눈에 가득 눈물이 고일 정도였으므로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불편한 대필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져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간식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고 태어나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쓰는 일에 머리를 싸맸다. 그러나 어설픈 문장을 한 줄 두 줄 써내려가면서 그에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비록 키노시타 후미코에게 직접 편지를 주는 건 그 녀석이지만 글을 쓰는 건 바로 나야. 나는 이 대피를 통해 내 진정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그 아이는 내가 쓴 연애 편지를 읽을 거야. 비록 키노시타 걔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나는 지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이 종이 위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은 그를 몹시 흥분시켰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편지를 써내려갔고 때로는 눈물마저 떨어뜨리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종이에 담아냈다. 짓궂은 소녀는 다음 날 그 두툼한 연애 편지를 키노시타 후미코에게 전했지만 아마도 그 편지는 그녀의 어머니 손에 의해 불타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 명랑한 후미코의 행동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짓궂은 소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린 듯 보였다. 다만 대필자였던 어린 마사키만이 한동안 속으로 그 무가치하게 버려진 연애 편지를 계속 생각하며 끙끙 앓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연애 편지 대필이 그의 마음을 더 애타게 했던 걸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자 그는 한 가지 유치한 계획을 떠올렸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짝 후미코의 교실에 몰래 들어가 후미코의 책상 안에 있던 필통에서 가장 짧고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연필 한 자루를 훔쳐 소중히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자신의 서랍을 깨끗이 정리한 뒤 그 짧은 연필을 종이에 싸서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서랍 깊숙한 곳에 모셔두고는 외로울 때면 서랍 문을 열어 그 신성한 물건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당시 키노시타 후미코는 그에게 신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 후 후미코는 어디론가 이사를 갔고 마사키 역시 다른 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잊게 됐다. 그러나 지금 이케우치 고타로로부터 키노시타 후미코의 현재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상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옛 추억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군중 속의 고독을 좋아하는 마사키 같은 인간 기피증 환자는 아사쿠사 공원의 군중이나 기차나 전차 속의 군중, 극장의 관객들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연극에 대해서도 남들만큼은 알고 있었지만 키노시타 후요라는 이름은 그다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키노시타 후요는 예전엔 그다지 인기 없는 무대에서 활동하던 단역 배우에 불과했지만 최근 인기 배우가 이끄는 신극 극단에 합류한 후 급격히 떠오르며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녀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압도적인 얼굴과 몸매로 인해 큰 인기를 끌며 극단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지도를 자랑했다. 마사키는 아직 그녀의 무대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요즘 주목받는 배우라는 사실 정도는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다니. 인간 기피증 환자인 그도 조금은 들뜬 기분이 됐고 그녀가 그리운 존재로 느껴졌다. 설령 지금 그녀가 이케우치 고타로의 연인이 됐을지라도 어차피 자신에겐 불가능한 사랑이니 한 번쯤 무대 위에서의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잠시나마 감상에 젖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K극장에서 키노시타 후요를 본 것은 그로부터 3, 4일 뒤였다. 마사키에게는 참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은 주연 여배우가 병으로 불참해 그 배역인 살로메를 키노시타 후요가 대역으로 맡은 때였다. 두 마리의 도미가 마주 보고 있는 듯한 독특한 큰 눈. 코 밑 인중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짧았고 그 아래의 입술은 끊임없이 떨리며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가 서양인처럼 유려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그 입술이 은은하게 미소를 지을 때 잊을 수 없는 매력까지. 그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10여 년의 세월은 조그만 양갈래 머리의 초등학생을 눈부시게 아름다운 완전한 여인으로 변화시켰고 동시에 옛날의 천진난만한 천사 마사키의 신이었던 성스러운 소녀를 어느새 요염하기 그지없는 마녀로 변하게 했다. 마사키 아이조는 빛나는 그녀의 무대 모습에 처음에는 공포에 가까운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곧 경이로움이 됐고 동경으로 변해 결국 끝없는 갈망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성인이 된 마사키가
성인이 된 후미코를 바라보는 눈은 더 이상 옛날처럼 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무대 위의 후미코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환영을 어루만지고 품에 안고 때로는 거칠게 다루는 상상을 했다. 그것은 그의 옆자리에서 이케우치 코타로가 계속해서 그녀의 무대 모습을 품평하며 저속한 농담을 속삭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살롬의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은 극장을 나와 대기 중이던 자동차에 탔다. 이케우치는 익숙한 듯 근처의 한 고급 요리집 이름을 운전사에게 지시했다. 마사키는 이케우치의 속셈을 눈치챘지만 한 번쯤 후요에 분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고 살로메의 환영에 압도돼 꿈결 같은 기분이었기에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이 요리집의 넓은 방에서 산만하게 극에 대한 평을 주고받는 사이 예상했던 대로 기모노 차림의 키노시타 후요가 안내돼 들어왔다. 그녀는 문 밖에 서서 이케우치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사키의 모습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케우치에게 눈짓으로 설명을 구했다. 키노시타 씨, 이 친구 기억 안 나요? 이케우치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머, 그녀는 잠시 마사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마사키예요, 내 친구. 언젠가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내 초등학교 동창인데 히노시타 씨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 세상에. 저 기억났어요. 생각났어요. 역시 어렸을 때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네요. 마사키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많이 변했죠? 그렇게 말하며 정중하게 인사할 때 후미코의 능숙한 수줍음은 마사키가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수제 쳤던 걸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케우치 씨가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울던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녀가 그런 말을 꺼냈을 즈음엔 마사키는 이미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이었다. 이케우치조차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 이야기는 점차 연극 이야기로 옮겨갔다. 이케우치는 술을 마시며 자신의 연극 지식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의 말은 능숙하고 재치 있었지만 역시 철학 논쟁과 마찬가지로 조금 얄팍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키노시타 후요도 약간 취해서 중요한 부분에서 마사키 쪽으로 눈짓을 하며 이케우치의 논리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녀는 연극에 관한 한 마사키 쪽이 진짜이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고 이케우치에게는 야유를 던지면서도 마사키의 의견은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였다. 순진한 마사키는 그녀의 뜻밖의 호의가 기뻐 평소와 달리 말을 많이 했다. 그의 말은 후요에겐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논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경탄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을 인연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헤어질 때 후요는 진지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전혀 거칠애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케우치에게 맞춰주는 셈이라 약간 귀찮게 여겼던 이 만남이 오히려 이케우치가 질투할 만한 상황이 돼버렸다. 후요가 여배우 치고는 드물게 사색적인 면을 지닌 것이 의외였고 그래서 더욱 그녀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마사키는 돌아오는 전차 안에서
그녀가 했던 말을 되새겼다. 학교에서 수지셨던 걸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마치 어린 시절의 칭찬처럼 느껴져. 그는 아이처럼 마음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벌레. 에도가와 란포지온. 강담 구자형.